자, 오늘 제가 탄력성과 균형과의 관계 오늘 해야 되거든요. 몇 페이지 표시냐면 10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까지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 탄력성과 균형과의 관계예요. 균형과의 관계. 네. 100페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요. 일단, 여기가 가격이고, 자, 여기가 양이에요. 자, 수요 곡선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해볼게요. 수요 곡선이. 이걸 수평이라 그러죠. 이 수평이라는 얘기는 탄력성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무한대. 이걸 뭐라 부릅니까? 완전 탄력적이라 그러죠. 네. 자, 공급곡선도 만약에 이렇게 수평이야. 이게 공급곡선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이것도 뭐라 불러요? 완전 탄력이라 그러죠. 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가 가격이 10,000원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가격이 10,000원으로 딱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나오면 항상 가격 불변이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완전 탄력은 뭐라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불변이에요. 그럼 반대로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어.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격 불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런 형태다. 이걸 수직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건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탄력성을 완전 비탄력이라 그러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수직이란 뜻이고요. 탄력성이 0이라는 뜻이죠. 완전 비탄력은 아까 우리 완전 탄력은 가격 불변이었지 않습니까? 완전 비탄력은 균형 양 불변이에요. 또 뭐 짧게 얘기하면 양 불변이야. 량 불변. 이거 잊어보면 안 돼.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관계없어요. 완전 비탄력 그러면 그냥 양 불변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 공급 곡선이 지금 완전 탄력인데 수요 곡선은 이런 형태예요. 수요 곡선은. 근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가 처음에 균형점이었는데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 되겠죠. 맞아요? 하지만 가격이 10,000원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가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가격은 안 변하지. 양만 증가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완전 탄력이라 말 나오면 그냥 가격 불변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시험에서 내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1, 2월 달에 한번 정리해 드렸지만 한 번 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죠. 그리고 균형 양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양은 증가한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단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말이 없을 때는 수요가 증가 시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이 증가한다는데 그 안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 말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이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균형량 증가가 아니고 뭐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걸 그림으로 굳이 그릴 필요 없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PQ인데 수요 곡선은 이런 일반적인 형태인데 공급 곡선이 지금 어떤 형태라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형태에서 수요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수요가 증가시 이 말이거든요.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처음에는 균형점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 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종전보다 올라갔지만 균형량은요 그대로 불변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량은 불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장 가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도 불편하니까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불변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완전 비탄력은 양불변이다. 와, 양불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요가 증가 시 가격이 오르고 균형량이 증가하는 게 맞는데 이 안에 이제 막 이런 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제 공급이 완전 탄력이야. 그럼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균형 가격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왜? 어떤 글자가 있으니까? 완전 탄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양은? 네,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은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수요 증가 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비탄력적일수록입니다. 비탄력적일수록. 자, 비탄력적일수록이란 뜻이 뭐예요? 탄력성이 클수록입니까? 탄력성이 작을수록입니까? 탄력성이 작을수록이거든요. 그럼 탄력성이 작을수록은 무슨 의미일까요? 탄력성이 작다.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의 개념이 있었잖아. 탄력성이 커진다는 게 무슨 의미죠? 탄력성이 커진다. 양의 변화가 많다는 얘기죠.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그럼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요?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탄력성이 작을수록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0이 되어버리면 양이 불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없어. 탄력성이 0이 되어버리면 양이 불변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라는 말은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예요. 양의 변화가 적다. 자, 그러면 봅니다. 수요가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죠. 그죠? 가격 상승합니다. 균형량도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양의 변화가 적다고 그랬잖아.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도 돼. 공급이 잘 된다, 공급이 잘 안 된다.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양이 많이 변할까요? 양이 적게 변할까요? 적게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양도 증가해. 그런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공급이 안 될수록 이 말이거든. 공급이 안 될수록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가격이 더 올라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가격이 더 올라버려요. 공급이 안 될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양은요, 덜 증가한다. 또는 적게 증가하는 거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많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적게 증가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게 공급이고 수요는 중요하잖아. 이 글자는 안 중요해. 이 글자가 중요해.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더 변한다고요? 가격이 더 변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가격이 더 변하는 대신에 양은요? 덜 변해요. 그러니까 양의 변화가 적게 일어나니까 가격이 많이 변해버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주면 가격이 그렇게 폭등폭락 안 하거든요. 우리가 가격이 왜 늘뜁니까? 양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 거야.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이 막 늘뛰는 거야, 이렇게.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요. 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탄력적일수록. 그럼 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클수록 이런 얘기죠.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적는 이유는 이렇게도 표현하거든. 시험에서 이 말 대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이 말 대신 이렇게도 적는다니까.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어. 그럼 탄력적일수록은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탄력성이 클수록, 맞습니까? 클수록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릅니다. 가격 오르고 균형량도 증가해요. 증가해. 그런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양의 변화가 많다. 공급이 잘 된다 이 얘기잖아요. 공급이 잘 되면 가격 별로 안 변해요. 공급이 잘 되면 가격 별로 안 변한다니까. 지금 우리 전국의 아파트 값이 왜 자꾸 팍 올라갑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입니까? 비탄력적일수록입니까? 비탄력적일수록이잖아. 그러니까 가격은 막 올라가. 근데 양은 거래량은 별로 없어. 거래량은 많이 안 증가한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탄력성이 커. 양의 변화가 잘 일어나. 그럼 가격 별로 안 변해. 그럼 가격은 적게 올라. 덜 상승하고 양의 변화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많이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 불변, 완전 탄력 나오면 가격 불변, 비탄력적일수록 또는 탄력성이 작을수록 나오면 가격이 더 변한다. 탄력적일수록 또는 탄력성이 클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양이 더 변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100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10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기본 예제 2번이거든요. 2번.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별표 하세요. 2번 문제. 16회 때 나왔지만, 자,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린다. 어때요? 이런 거 그냥 보는 순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글자가 제일 중요합니까? 비탄력적일수록 나왔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나오면 가격이 더해요. 항상 가격이 더 돼 있습니까? 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기는 내리는데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 나왔는데 있잖아요. 공급이 증가한다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직까지 중수밖에 안 돼. 중수. 고수들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글자 하나도 안 필요해. 비탄력적일수록 이 글자만 찾으면 돼. 비탄력적일수록 나오면 물어볼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거든. 왜 고수냐? 이 지문을 읽는 순간 무엇을 묻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이 지문을 보는 순간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글자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오면 비탄력적일수록 줄을 딱 치는 거야. 고수들은. 이거 가격이 더 변하는 건지 양이 더 변하는 건지 이거 묻는 문제구나.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하지. 가격이 더 돼 있잖아요. 그럼 O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2번 볼까요? 소득 탄력성 안 했고요. 3번 볼게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뒤에 어떤 말이 나와야 돼? 그래, 가격이 더 돼 있어요. O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번은 공급이 증가할 때고 3번은 수요가 증가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이 말은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4번 볼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불변이라 그랬죠. 그럼 양이 불변인데 하면서 보는 거야. 근데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X지. 양이 안 변하지. 5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이제 완전 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죠. 뭐 수요든 공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 탄력적 이 글자가 중요한 거야. 그럼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완전 탄력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30초 만에 풀어야 돼.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완전 탄력 수평이구나. 완전 비탄력 수직이네. 뭐 이 그림 그리고 있잖아. 이렇게. 중수야. 고수들은 그렇게 안 푼다고. 딱 보고 그냥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양 불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됐고요.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소득 탄력성 볼게요. 113페이지입니다.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 때 분모가 뭐였죠? 가격 변화율이었죠. 분자가요? 수요량 변화율이었잖아.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소득 변화율, 분자가요? 수요량 변화율. 그 교재 보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돼 있죠? 보입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개념 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비자의 뭐가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걸 나타낸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가격 탄력성 뭐라고 해야 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그렇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 똑같단 말이야. 이런 개념들이 흔들리면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읽느냐? 밑에 줄 쳐야 돼요. 또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크기다. 맞습니까? 뭐뭐에 대한 앞에 게 분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는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정상제와 열등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정상제 봅니다. 정상제 줄 칠게요. 소득 증가 시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제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것도 정상제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같아. 그런 게 정상이잖아.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물건을 정상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건들은 정상제야. 대부분의 물건은 정상제예요. 그 정상제를 우등제라고도 그래요. 그럼 열등제 보입니까? 열등제는 뭐겠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제한 거예요. 감소하는 제한.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는 제한. 그 물건이 좀 안 좋은 물건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열등제는 상대적으로 물건이 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에어컨, 선풍기 뭐 이런 관계란 말이야. 자, 그러면 정상제, 열등제 개념 아셨나요? 그럼 소득 탄력성을 볼 때 정상제는 그 밑에 줄 치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왜?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같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커요. 정상제는 0보다 크다. 열등제는 0보다 작다. 이 두 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상제, 열등제 뜻 알고,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기본. 자,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114페이지에. 그 공식 한번 보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 보니까 분모에 뭐라 적어놨어요? XJ의 가격 변화율이 되어 있죠. 분자에는요? YJ의 수요량 변화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물건이 달라. 그러니까 다른 물건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봤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거는 가격 탄력성이거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근데 빌라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거는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교차 탄력성 개념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줄 쳐야 돼.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해당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줄 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거를. 여기 결론이에요. 지금 탄력성을 한마디로 우리 지금 배웠던 걸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자,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다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당연히 줄어요. 보면은 이게 가격이 올랐으면 당연히 수요량 주는 겁니다. 이거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죠. 반비례, 수요의 법칙. 자,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5% 감소했어요. 이거와 관계되는 탄력성이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맞아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죠?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니까 10분의 5. 맞아요? 10분의. 이게 원인이고 결과다. 그럼 이게 탄력성 10분의 5. 얼마입니까? 0.5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시험은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가르쳐 주고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이거 두 개 가르쳐 주고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다 가려버린단 말이야. 가격이 10% 상승한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라면 수요량은 얼마만큼 변할까요? 5% 감소합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세 개 중에 두 개 가르쳐주고 하나 물어본다고. 마찬가지로 이거 물어볼 수 있다. 탄력성 가르쳐주고 이거 두 개 가르쳐주고 이거 물어본다고.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거 나누면 되겠죠? 이거는 집에 와서 몇 번 연습해 봐야 돼. 이걸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어야 돼. 한 번 더 알겠어 이거 아니야. 연습해야 돼요. 자, 이제 또 봅니다. 아파트 가격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득이죠. 소득이 10% 증가했어요. 그랬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4% 증가했다고. 아파트 수요량이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아파트 수요량도 4% 증가하더라. 그럼 이건 무슨 탄력성입니까?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요. 집에 가서 꼭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제대로 딱 몸에 딱 빼어 있어야 돼.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얼마일까요? 10분의 4 그죠? 10분의 4 그럼 얼마입니까? 0.4단 말이에요. 소득 탄력성은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없지만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거든. 그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을 해야 돼. 소득이 증가했잖아. 수요량도 같이 증가했잖아. 이건 정상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예요. 만약에 여기서 수요량이 4% 줄었다. 그럼 탄력성 얼마 된다?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득 탄력성 문제를 풀 때는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부터 먼저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소득 탄력성 문제가 나오면 탄력성을 딱 봐. 플러스 정상제구나. 마이너스면은 열등제구나.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몸을 빼야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가르쳐 주고 이거 물어볼 수 있다고. 이렇게 잘 물어봐. 잘 물어봐요. 이거 두 개 가르쳐 주고 이거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율에다가 가격 탄력성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게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와? 이게 나온다니까. 맞아요? 잘 알아놔야 돼. 최근에 이거 잘 물어봐.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빌라 가격이 변한 거예요. 빌라 가격이 10% 올랐어요. 상승했다고요. 빌라 가격이 10% 오른 거야.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이 3% 증가했더라 이 말입니다. 빌라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다 두 개다. 물건이 두 개가 나왔어 지금. 물건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물건이 두 개가 나오면 교차 탄력성 문제예요. 물건 두 개나 뭐라고요? 교차 탄력성 문제고요. 대체제, 보완제 묻는 문제예요. 항상 이걸 알아야 돼. 물건 두 개가 딱 나오면 교차 탄력성이구나.
대체재와 보완재 묻겠구나. 이게 딱 생각하고 문제를 봐야 돼. 생각하고. 자, 그럼 보세요. 빌라 가격이 10% 올랐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3% 증가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탄력성이냐? 이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이게 둘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럼 교차 탄력성은 얼마일까요? 이게 항상 다 분모지. 지금 딱 보니까 눈치상 수요량 변화율이 다 분자야. 수요량 변화율이 다 분자라고. 수요량 변화율이 다 분자야. 아시겠죠?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10분의 3, 즉 0.3이죠. 자, 그런데 교차 탄력성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요. 교차 탄력성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지. 방향이 빌라의 가격 변화 방향과 아파트 수요량 변화 방향이 같죠. 그래서 제가 방향이 같으면 항상 플러스라는 얘기를 저는 했잖아요. 그걸 기억을 해놔야 돼.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 0.3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이 둘의 관계 한번 볼게요. 이 둘이 무슨 관계인지. 자, 빌라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빌라 안 사고 아파트 사러 왔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대체제죠. 대체 관계인 거야. 그럼 이 문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물건이 두 개네. 물건이 두 개네. 교차 탄력성 문제고 둘의 관계를 묻겠구나. 그럼 둘의 관계를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하느냐? 물론 FM은 빌라 가격이 오르니까 빌라를 안 사고 사람들이 아파트 사러 왔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제일 잘하는 맞는 말인데 시험장에서는 풀 때 어떻게 푸냐면 빌라 가격이 올랐죠? 빌라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도 같이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둘은 무슨 관계다? 방향이 같아요. 다른 재화의 가격 방향과 해당 재화의 수요량 방향이 같은 방향이잖아? 그럼 대체제. 이렇게 연습을 그렇게 해놔야 돼.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요. 빌라 가격이 10% 올랐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3% 감소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교차 탄력성이 얼마일까요? 교차 탄력성이. 그렇지.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반대잖아요. 방향이. 그러면 마이너스 0.3이 된다. 그럼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완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체제는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고요, 보완제는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시험에 이제 이게 제일, 여기서 가장 난이도 높게 내면 이렇게 내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10% 오르고 소득이 10% 증가하고 빌라 가격이 10% 올랐다. 가격 탄력성이 0.5, 소득 탄력성이 0.4, 교차 탄력성이 0.3인 경우에 아파트 전체 수요량 변화율은 이렇게 바로 물어봅니다. 물어보든지 말든지 하나하나씩 하면 되잖아, 지금 봐봐. 그럼 지금 5% 감소했고 4% 증가하고 3% 증가했으면 결국 2% 증가하겠네. 답은. 맞아요. 이걸 세 개 한꺼번에 물어보면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면 당황해가지고 뭔 말인지를 몰라요.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딱 들어있어야 된다고, 항상. 이게 예사로 보면 안 돼. 최근에 이런 문제를 잘 내. 최근에. 자, 115페이지인데요. 115페이지 기본 예제 2번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거 제가 풀어드렸어요. 별표 돼 있나요? 제가 별표 살아있던 것 같은데. 115페이지 2번 있죠? 기본 예제 2번 별표 한 2개, 3개 하시고요. 이거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우리 탄력성에서 가장 기본되는 문제야. 난이도도 있어, 이거는. 말이 난이도지 실제 쉬운 문제인데 문제가 길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우리 문제 길면 잘 못 풀어. 읽다가 지쳐. 자, 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됐으면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어야 돼. 왜? 중요한 정보가 벌써 나와버렸어. 첫 번째 중요한 정보가 뭔데? 물건이 두 개구나. 물건이 두 개구나.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물건이 두 개라는 거야. 아파트 나왔고 다세대 주택 나왔잖아요. 그러면 8% 증가 여기까지 딱 읽고 공부가 된 사람은 이거 대체제 보완제 묻겠네. 교차 탄력성 묻겠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요. 뭐를 물어볼지를 아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 그럼 일단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관계부터 알아야 돼요. 자,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다고 돼 있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
그런데 다세대 주택 수요량이 8% 증가했다고 그랬지. 그럼 이들은 무슨 관계다? 대체제. 대체제. 여기 바로 위에다 대체제 적어버려야 되는 거야. 시험지 같으면. 그럼 교차 탄력성은요? 얼마일까요? 0.5 그래야 되고 16분의 8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옆에다 16분의 8 숫자 그대로. 그 0.5죠? 그럼 우리 벌써 2개 구했어요.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알았고요. 교차 탄력성까지 다 구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읽어 나간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4% 감소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16% 올랐더니 당연히 아파트 수요량이 줄지. 이건 무슨 탄력성이야? 가격 탄력성이잖아.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물건이 같다니까. 물건이 같다니까. 이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그럼 가격 탄력성은 얼마예요? 16분의 4, 0.25죠? 그래, 그럼 밑에 보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어, 이제.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A 0.25.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0.5. 둘의 관계, 대체제. 됐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체계적으로 푸는 거 실수가 없지. 끝까지 다 읽고, 쫙 다 읽고, 뭐지? 다시 봐야 되겠는데? 2번, 3번 읽는단 말이야. 2번, 3번 읽고도 못 풀어, 또.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 잘 알아두세요. 어떻게 알아놔야 된다고요? 이거 2개 가르쳐주고 이거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2개 가르쳐주고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거 두 개 가르쳐주고 이거 물어볼 수 있고, 이거 2개 가르쳐주고 이거 다 물어볼 수 있다고. 다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래서 탄력성까지 다 했어, 이제. 그래서 수요와 공급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자, 오늘 이제 어디를 제가 하려냐면요. 시장론하고 이런 것들 전 1, 2월 때도 했으니까 안 한 부분 먼저 하고, 저희가 또 모의고사를 보고 해야 되니까 쭉 한번 넘겨보세요. 금융론은 엊그저께 했고요. 우리 주말 했었고. 자, 우리 교재는 384페이지예요. 거기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이라고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 이용에서는 한 문제 정도?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이용에서는요. 개발론 있죠? 개발론이 한 3문제가량 나와요. 개발론에서.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용 및 개발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